회사 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어떠한 것들이 비용 공제가 되느냐. 비용 공제가 중요하냐면은 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니까 결국 세금을 적게 내려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항목을 비용을 인정받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용을 적정하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세금을 뭐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어떠한 항목이 비용 처리되는지를 알므로써 합리적으로 이익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비용 항목 중에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 그러면은 괜히 세금을 더 내는 거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항목들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를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CRA에는 그 회사 소득과 관련돼서 어떠한 항목들을 비용 공제 적용이 되는지 쭉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RA에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광고비. 뭐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광고, 내가 매출과 관련돼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광고비 비용이고, 근데 이제 CRA에서는 외국에 광고한 거는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내가 광고를 해서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인이니까 뭐 네이버나 뭐 무슨 카톡을 통해서 뭐 무슨 비용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광고비를 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외국 업체는 광고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 통합이 돼서 나중에 그 제가 유형자산 상각을 할 때 상각비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요건 뭐냐 악성 채권 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수익으로 잡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을 해서 수익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업체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망해버려 가지고 그 수익금을 내가 회수를 못하면 그거를 이제 비용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잡았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수익은 이제 다시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창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창업 비용들도 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비용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뭐 그 퍼밋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매년 정기적으로 애뉴얼 리턴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애뉴얼 리턴은 이제 세금 신고와는 다르게 그 해당 주에다가 면허세 같이 내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이제 그런 세금들도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는 이제 퍼밋과 관련돼서 매년 리뉴얼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도 다 이제 비용 청구를 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 보면은 그 클럽 멤버십과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이닝이라든지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뭐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이제 클럽 멤버십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많이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그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뭐 홈 비즈니스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홈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 중에 일부분을 비즈니스 쪽에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중에 뭐 장비, 뭐 어떤 장치, 가구 이렇게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심지어는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캐피탈 에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산 항목들은 한 번에 비용 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용되는 기간, 그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이 사용되는 기간에 안분해서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CCA라고 하는 그 캐피탈 코스트 얼라원스라고 해서 이런 주요 자산, 캐피탈 에셋에 대해서는 몇 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 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결산 조정 그 이제 회계하다 보면 이제 결산 조정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무 조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요 비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이제 구입 비용 전체 금액 내가 지급한 금액을 다 입력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회계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법 규정에 맞춰서 그 해당 기간에만 인정되는 것을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나 뭐 프레이트 뭐 이래서 그 운송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류 비용이라고 해서 뭐 가솔린, 뭐 모터 오일, 윤활유 뭐 이런 것이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유류 비용 중에도 이제 집에서 뭐 히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유틸리티와 관련된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청구가 되는데 이런 홈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홈 오피스 익스펜스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나중에 어떤 이제 그 영업상의 손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찾아온 고객들이 어떤 이제 그 사업장에서 뭐 문제가 있을 때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그 고객이 또 이 그 사업주를 또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차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집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홈오피스 익스펜스 쪽으로 재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 비즈니스 보험료에서는 이제 공제가 될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차입과 관련된 이자 비용들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소득세라든지 뭐 기타 세금 등을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그 CRA가 그 벌과금 쪽으로 이제 이자 비용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자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난 디덕터블이라고 해가지고 CRA와 관련된 소득세와 관련된 이자 비용, 요거는 이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티켓을 끊는다든지, 뭐 차량을 뭐 잘못 주차를 한다든지, 너무 이제 스피드 티켓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벌과금 성격의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물론 영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어떤 법규 바이올레이션,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리갈 비용이라든지 어카운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가 비용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그 회사가 어떤 캐피탈 에셋 중에 뭐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금액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데서 어떤 자문을 변호사에게 받았다. 그럴 때는 요 해당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나 토지에 취득원가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리기로 한 것 중에 그 비즈니스 관련된 홈 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그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 그 사업장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되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뭐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뭐 그 영업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뭐 만든다든지 제조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어쨌든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이 집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경우여야 되고 하여튼 사업장이 별도로 있으면 청구하실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만약에 이제 렌트를 살고 계시면 이제 렌트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모기지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나가면 그 해당된 이자 비용도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틸리티비, 그 다음에 홈 인슈어런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그럼 리노베이션 비용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1년치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그 면적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뭐 세무서에서 뭐 조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요 비용이 한 10%, 15% 정도를 청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청구를 했는지, 진짜 그 해당 면적을 다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0%나 뭐 15% 정도가 좀 적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그 CCA라고 했는데, 그 집에 집이 그 취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요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처분할 때 면세거든요. 비과세인데 만약에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그 집의 구입 가격 중에 일부를 반영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그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괜히 뭐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비용 처리를 좀 얼마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 과세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일시적인 비용들만 반영을 하지 괜히 그 집 구입 가격의 일부를 비즈니스 비용으로 청구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홈 비즈니스 비용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결산을 했을 때 이 홈 비즈니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손실이다. 그러면은 이걸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손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더 그 홈 비즈니스 비용을 반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홈 비즈니스 비용은 해당 이익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공제 신청이 되는 것이지 이미 손실인 상황에서는 이걸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해당 연도에 그 발생된 홈 비즈니스 비용을 반영을 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그 청구하지 못한 홈 비즈니스 비용을 추가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